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FTX 사태의 전말이 이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정치 스캔들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FTX 경영진은 FTX가 고객의 돈을 유용해서 FTX 관계사인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빚을 갚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인데 지난 6월에 3에로 캐피탈이 파산한 뒤에 알라메다 역시 채권자들의 상환 요구에 시달렸고, 이때 FTX가 고객들의 돈을 알라메다에 빌려줘서 부채를 갚을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미쳐도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미친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걸까, 정말 놀랍고 기막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뭐 다 막히는 것 같은데, 이어서 로이터가 더 재미있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FTX가 100억 달러 규모의 고객 펀드 자금을 알라메다 리서치의 비밀리에 옮겼다, 이런 내용인데, 이 가운데 10억에서 20억 달러는 알라메다 회계 자료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꼴뚜기가 들어도 미쳐 날뛸 만한 상황, 이 글로벌 3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벌어졌던 겁니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이미 입었다라는 점, 이런 지금의 상황 자체가 기막히게 느껴집니다. 지금 FTX 사태가 정관계 정치 스캔들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미국 민주당, SEC, 그리고 게리 겐슬러입니다. 이번에 또 희한한 자료가 하나 공개됐는데, 겐슬러의 최측근들과 미국 증권거래소 IEX의 고위 관계자들, 또 FTX의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때로 모여서 미팅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SEC의 이메일에 아주 기막힌 표현 하나가 지금 크립토 커뮤니티를 뒤집고 있습니다. No action, 그러니까 SEC가 FTX의 규제 프리패스를 주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정말 아직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표 규제기관에서 21세기에 이런 거지 깽깽이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게 놀랍게만 느껴집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부 상황이 이렇게 거지같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역시 아직 별다른 힘을 전혀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왜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분석가들의 분석과 전망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라이브 테스팅을 하려고 라이브 버튼을 눌렀다가 졸지 1시간 반 동안 구독자 500분 정도와 함께 이 수다를 떨어버린 일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스팅을 못했는데, 갑자기 또 라이브가 켜지면 이 양반 지금 테스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와 주셔도 좋긴 한데 이 특정 주제를 제가 미리 정해놓고 할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고, 이 라이브 정례화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사실 실제로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FTX 사태와 관련된 속보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때 난리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이지 기막힌 상황들이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은 FTX가 고객들의 돈을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에 빌려줬다라는 점을 FTX와 알라메다 경영진이 알고 있었다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발언이라고 하는데 보나마나 FTX 내부 관계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 6월에 3에로 캐피털이 파산한 뒤에 알라메다는 채권자들의 상환 요구에 시달렸고, 이런 상황에서 FTX가 고객들의 돈을 유용해서 알라메다에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계열사 빚 갚아주려고 고객 돈을 훔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샘 뱅크먼 프리드를 비롯해서 FTX의 또 다른 임원 2명이 알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 같은 사실은 알라메다의 CEO 캐롤라인 앨리슨이 이번 사태 발생 직후에 직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직접 뻔뻔하게 밝힌 내용이라고 합니다. 미쳐도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가 있는 걸까 싶은데, 어쩌면 이것들은 정신줄을 당근마켓에 팔아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혈압 올라서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상황인데, 이 미친 인간들의 행태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다라는 점을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FTX가 100억 달러 규모의 고객 펀드 자금을 알라메다 리서치의 비밀리에 옮겼다, 이렇게 단독 보도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지난 6일 회의를 통해서 FTX가 알라메다에 얼마를 대출했고 사용처가 어디인지를 담은 현황 자료를 법무팀에 공유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고객 펀드 100억 달러 이동 상황이 공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골 때리는 것은 알라메다로 보낸 돈 가운데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는 알라메다 회계 자료에도 없어서 이 돈이 어디로 간 건지,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돈이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구체적으로는 17억 달러, 이렇게 지금 소식통 멘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샘 뱅크먼이 FTX 회계 시스템에 일종의 백도어, 이 뒷구녕을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외부 감사 등의 감시를 피해서 회사의 재무 기록을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 정도면 완전 미친놈인데, 고객 펀드 자금이 알라메다로 이동할 때 FTX 안팎의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게끔 미리 손을 다 써놓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터가 샘 뱅크먼에게 사실 확인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 인간은 이 같은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펀드 자금 증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물음표 3개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리 다 계획을 해놓은 치밀한 사기꾼이라는 건데, 이런 인간이 미국 정관계에 돈을 뿌리고 혁신적인 사업가 행세를 하고 그렇게 다녔다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기막힐 노릇입니다. 이것들이 FTX 내부에서 벌인 짓거리만 해도 기가 막히지만 정관계에서 얘들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들 또한 상상을 정말 초월합니다. 먼저 올해 3월 22일에 SEC 게리 겐슬러의 최측근 2명과 미국 증권거래소 IEX 창업자 등 고위 관계자 4명, 그리고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 등 고위 관계자 3명,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9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상황을 담은 이메일에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서 또다시 우리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증권거래소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FTX US는 디지털 증권거래 시장을 구축하겠다라면서 미국 증권거래소에 지난 4월에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미팅 안건에 대해서 No Action Relief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크립토로, 이건 존 디튼 변호사가 운영하는 크립토 미디어 채널인데, 크립토로는 이 표현은 원래 SEC가 규제 프리패스를 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골 때리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골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 짚어봤듯이 3월 29일에 게리 겐슬러와 FTX의 샘 뱅크먼은 미팅을 가집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논의가 됐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3월 22일에 겐슬러의 최측근들과 사전 미팅을 가졌던 내용을 3월 29일에 겐슬러와 직접 만나서 최종적으로 확답을 받고 확정을 지었을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FTX는 디지털 증권을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여기다가 투자를 단행했고, 이건 아마도 규제 이슈를 간소화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어쨌든 SEC의 승인이 필요한데, SEC 이것들이 아예 대놓고 규제 프리패스를 주는 결정을 내린 뒤에 관계기관 3곳의 고위직들이 서로 만나서 히덕거렸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특히 이 시점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민주당의 거액의 후원금을 엄청 때려박은 그 직후라는 점에서 의심의 수위, 정관계 커넥션에 대한 의혹의 시선은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미친 짓거리도 정말 스펙타클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SEC와 FTX의 커넥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지금 여기저기 공유가 되고 있는 건데, 샘 뱅크먼과 겐슬러가 MIT 사제지간, 알라메다 CEO의 아빠는 겐슬러의 MIT 상사, 이런 서로의 끈끈할 수밖에 없는 관계, 커넥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외모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안 좋고 부적절한 건데, 어쩜 이렇게 사기꾼 새끼들이 하나같이 다소 희한하게 생겼나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어지럽지만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우린 이번 FTX 사태를 통해서 진짜 블랙스완 사건을 경험했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 이런 악재성 사건들이 터진 뒤에는 늘 회복을 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 같은 점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과거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때는 96% 폭락했다가 다시 폭등을 했고,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태 때도 86% 폭락을 한 뒤에 결국에는 랠리,
코비드 발발 때도 폭락 뒤에 결국에는 랠리. 이번에도 지금 77% 폭락 상태인데 과거처럼 결국에는 랠리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도 비슷한 멘트를 날렸는데 그는 비트코인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4.5% 조정을 받았다.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78%를 확인하고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비트코인 약세장 조정 거의 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1년 내내 폭락을 한 상황에서 이번에 FTX 사태를 통해서 후들겨 맞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곧 역사의 반복성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디티아 스타르타 로이라는 닉네임의 분석가는 비트코인은 지금 엘리엇 파동 약세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5번째 파동에서 움직이고 있다. 원래 5번째 파동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 때다. 이번 5번째 파동은 12,000달러에서 13,000달러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파동 흐름을 봐도 매수 구간이고 좀 더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랠리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기막힌 사건이 터져서 논란 상태인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더 기막힌 실체들이 등장을 하니까 참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